안녕하세요. 저는 사슴TV의 르네상스맨 이준우입니다. 걸크러쉬 김야리, 메인은 구주요. 교과서 조정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슴 수술 나 이런 사람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절대라는 거는 사실 모든 일에 100%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환자들한테 가슴 수술을 좀 이럴 경우에는 미뤄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결국 수술할 때 마취라든가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임신을 하게 됐을 때 가슴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사실은 있잖아요. 임신 출산은 수술하고 언제 뒤에 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수유가 끝나고 나서요. 당연히 산육기 기간에 몸이 안 좋으니까 그때는 안 하는 게 맞고, 요새는 뭐 길게 하셔도 한 1년 정도 하시지만은 또 조금 더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유가 끝나고 나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죠. 그러면 임신 전에는? 1년쯤 뒤에 가질래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1년 정도는 경과를 보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하시라. 그렇죠. 6개월에서 1년? 저는 6개월 말씀드려요. 출산을 하시면 3년 이내에 저를 보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면 저한테 오시는 분이 결혼을 계획하고 뭐 임신 출산을 계획 중이신 분들까지는 오시는데, 출산을 하고 3년 이내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육아랑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리소스를 뺏기시니까, 그러니까 가슴 성형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상황이 안 되는 거지. 못하는 거지. 여건이 안 되는 그러네.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빨리 하시고 6개월 뒤에 출산을 하시라.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출산하고 저는 모유수유 끝나고 최소 그래도 3개월 있다가 수술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모유수유를 다 종료해도 약간 가슴 모양이 변한다고 생각해서 모유수유 종료하고 3개월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조정모 원장님 말씀대로 그때는 막 아기도 안아줘야 되는데 막 수술하고 막 아기 막 들어서 막 이렇게 안고 이런 게, 그때는 자녀와의 관계 형성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 수유 끝나고 3개월에 하시긴 좀 힘들 것 같네요. 근데 그분들은 그때 안 오실 거겠죠. 저는 오시는 경우도 있던데.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그럼요. 그리고 또 아빠들도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렇지. 가슴 성형 수술하고 6개월 후에 가족 계획을 시작을 하시고 출산 이후에는 모유수유 이후 6개월 이후에 수술 계획을 잡자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 전에 견인해서 트랙션 해서 올리면은 모유가 이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뒷나들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유선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랑 연결된 채널이기 때문에 정상 세균총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영향이 좀 없으려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모유수유 끝나고 6개월 후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조금씩 다르네요. 컨셉은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환자분들마다 또 이게 언제 출산을 했는지에 따라서 몸의 회복 기간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노산일 경우, 뭐 둘째일 경우, 아니면 뭐 첫째일 경우, 그리고 뭐 굉장히 어린 친구가 임신해서 출산했을 경우에 따라서 몸 상태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지만, 출산하고 나서도 1년 안에도 그냥 천연 때처럼 백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요새는 결국 가슴 수술이라는 게 여자들은 출산이나 이런 거 떠나서 내가 너무 지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뭐 당장 할 수 있으면 당장 하더라도 좀 몸 컨디션 봤을 때 뭐 한 6개월 뒤가 좋겠다, 뭐 3개월 뒤가 좋겠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원장님은?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한테는 수술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거면 수술하기 전에 목표 체중을 맞춰서 성공을 한 이후에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적어도 6개월 이후에 다이어트를 조정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인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이어트 약을 먹고 있고 수술 후에 언제부터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약을 먹어서 다이어트 할 만큼이면 사실 회복에도 좀 방해가 돼서, 약은 제가 한 달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체중이 갑자기 줄게 되면 가슴도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로 한 가슴 크기보다 작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크게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할 때 최근에 체중이 얼마나 변했는지, 다이어트 계획이 있다면 얼만큼 뺄 건지를 물어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하는데, 수술하자마자 저는 바로 다이어트 할 거 이러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수술 시기를 조정하거나 다이어트 시기를 좀 조정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상담하러 오셨을 때 자기가 이제 체중이 빠졌을 때를 예상해서 더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했을 때 가슴이 작아질지 안 작아질지 얼마나 작아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비슷한 컨셉입니다. 뭐 다이어트를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해서 하는 게 사실 결과적으로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하는 체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요 현상은 금방 올라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체중에 이제 도달했을 때가 가장 좋은 결과가 온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는 사실 요요 현상은 우리한테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 굉장히 슬픈 일이겠으나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보형물 경계가 보이는 게 우리한테는 디저스 상황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살이 쪄서 이렇게 보형물도 안 보이고 가슴도 커지고 이러면 맞아요. 사실은 더 좋은 맞아요. 거라서 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고? 10kg 정도 체중을 빼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 10kg 그냥 뺄 거예요. 이렇게 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은 지금 할 거예요. 이제 미용적인 그 결과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회복 과정이 원활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요새 좀 뼈 마름 되게 선호하잖아요. 실제로 가슴이 수술을 해놓으면은 그 뼈 마름 선호도가 좀 준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면? 왜냐면 이게 되게 플랫할 때는 살이 좀 찌면 더 넓적해 보이고 약간 그럴 수도 있다. 좀 네모네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게 몸에 있는 지방을 빼서 이렇게 좀 뼈 마른 상태를 야리야리하게 유지를 하려고 정말 하드코어하게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몸에 좀 굴곡이 예쁘게 보이거든요. 좀 쪄도 괜찮잖아요. 살이 좀 쪄도 예전에 이제 편편한 상태보다는 가슴이 있으면 허리는 허리도 잘 가늘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작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만병통치야 지금. 아니 근데 인간 이게 수술 왜 필요 없어. 그러냐면은 내 환자가 뼈 마른 친구였는데 자연스럽게 프레이컵?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저 가슴 수술한 거겠어 싶게 프레이컵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한 것만으로도 예전에는 스포츠 브라 입으면은 평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스포츠 브라 입어도 가슴이 있잖아요. 이게 생긴 뒤로 자기가 예전처럼 굶는 다이어트를 안 한대요. 가슴 수술 하고 나서부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게 굴곡이 생기는 게 또 중요하죠. 중요한 것 같다. 그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자연수술 뭐 절대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되게 드문데 약간 가슴 확대보다는 가슴 재건 환자들 상담할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지방 이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자가 조직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보형물 아니면 수술. 보형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보형물보다는 좀 자가 조직으로 가자라고 결정하는 중에 하나의 요인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경우거든요. 물론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과 보형물이 관계가 없다는 논문들이 나와 있죠. 그렇긴 하지만 결국 보형물도 이제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조직에도 과민성을 그치. 끼고 있는데 하물며 하물며. 외부 조직이면 그래서 저는 재건 환자분들 이제 상담할 때 다른 옵션들이 있는 경우면 그럼 보형물보다는 자가 조직을 자가 하자 조직. 그렇게 결정하는데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그 의사 선생님을 수술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마라톤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건강이 가장 이제 최우선이겠죠.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아름다움을 따라보는 거니까 충분히 성형외과 전문의와 그리고 상의하시고 그렇죠. 에스페셜리 저희 4명과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 그리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 추형장애라고 그러죠. 내가 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랑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랑 그게 너무 큰 분들은 이제 나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하는 건 정말 말리고 싶어요. 완전 뼈 말랐는데 가슴 예를 들어 E컵이 되고 싶다. 그런데 정말 자연스럽게 되고 싶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면 했다고 일반화할 수 없는 거라서 그런 경우는 항상 어렵다라고 저는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되게 힘들었던 경우 한 번 있었어요. BMI가 한 13점 되었는데 너무 많은데 너무한다. 근데 근막하러 하고 싶다고 되게 큰 볼륨 원하시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방이식 3번 했어요. 와. 근데 원하셔서 계속 아니 지방이식 뽑을 하는데 지방이 있어요 13인데? 진짜 한 1년 반 끼꾸라서 하다 보니까 잠을 좀 많이 규칙적으로 이제 자야 된다고 계속 이제 주입이 돼가지고 생활 습관이 좋아지셔서 살이 오래 찌셨어요. 그러면서 BMI가 16점대로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고. 그때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후에는 비현실적으로 이제 상당히 높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수술 전에 그런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사실은 상담 때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너무 높은 기대를 좀 깨려고 좀 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좀 많이 좀 현실적인 기대로. 비현실적으로 기대가 큰 분들은 절대 수술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떤 크기를 해도 만족을 못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크기도 커야 되고 모양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근데 이런 게 다 따라붙으니까 근데 이런 거죠. 뭐 저는 밥을 먹는데 살이 안 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랑 뭐 술을 마시는데 안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세상에 그런 게 없잖아.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막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 경우 보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일단 저한테는 너무나 큰 가슴을 원하는 분들은 애초에 잘 안 오시기는 하는데 옛날에 초반엔 좀 왔었는데 저한테 받은 후기들 찾아보시거나 이러면 엄청 큰 가슴은 없으니까 그걸 또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또 가죠. 근데 이제 동선이 이제 겹칠 수 있잖아. 그게 한 2, 3년 되면 안 오시더라고요. 나는 저는 또 좋아요. 보통은 풀 B에서 C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지 D컵 해주세요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저는 환자분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경우 의학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환자분이 원하는 정도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포인트고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환자분이 그냥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하시겠죠.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 환자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냥 지금 이 몸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나이가 들 거고 근육량도 좀 빠질 거고 척추축만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몸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환자분의 맥시멈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해주셔서 처음에 이런 기대를 갖고 오셨다가도 이 정도구나. 그러면 나는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제 의견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 그런 환자를 자꾸 설득시켜서 수술하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선택하세요. 그리고 안 하실 분은 가시고. 내가 그것도 정말 말했던 이 4가지씩에 대해서는 한 번씩 고민을 한번 해보면 보다 더 좋은 결과 그리고 보다 안전한 결과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 나 마무리 잘한 거 맞지? 잘했어요. 잘했어요.